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체육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요즘 젊은 분들 사실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최욱 씨야 이제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안 하실 것 같은데. 전세입니다. 전세 5억짜리 보통. 가격 왜 얘기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청년 주거 문제를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가 굉장히 지금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가 지금 적극적인 정책들을 좀 내놔서 청년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서 그 소식 좀 오늘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SH공사 주거복지본부 중앙주거복지센터의 김윤지 팀장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김지연 주무관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름이 이렇게 복잡한 이름이면 사실 신뢰가 좀 덜 갑니다. SH공사의 주거복지본부 중앙주거복지센터. 굉장히 기네요. 네, 이거 뭐 하는 팀입니까, 여기가? 저희가 그 서울시의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네? 중앙이다 해서 이제 중앙주거복지센터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시의 25개 주거복지센터의 중앙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정보 전달이나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중앙에 좀 앉아 계시는 분이다. 아니지.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네. 하나하나 뭐 저 여쭤보다 보면 이런 분들은 이제 컨텐츠가 있는지 없는지가 또 나오니까요. 네. 또 질문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가 투자 출연 기관입니다. 투자 출연 기관이고 네. 서울시 안에 뭐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 이제 추진하신 데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청년 주거 문제를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청년들의 그 주거 문제 현상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시대가 562만 명 시대가 도래했고 네. 그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거든요. 네. 예. 청년이면 몇 살부터죠? 청년은 19살부터 39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네. 19세부터 39세. 네. 네. 그 원룸 거주하는 대학생이 68.7%, 그다음에 평균 원룸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월세 5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원룸이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고 네. 그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려면 이 정도는 갖춰줘야 한다라는 거에 미달하는 가구가 70% 이렇게 확실히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제 1,000만 원에 54만 원의 월세를 주고 사는 그런 안 좋은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월세 54만 원이면 꽤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도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가 보군요. 54만 원 정도면은. 네. 와, 엄청 비싸네. 최욱 씨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참 정영진 씨. 나 고시원에 살았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올라온 겁니다. 그래요? 나이 40에 햇빛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 반지하예요. 참. 예, 굉장히 비싼 집에 살아요. 우리 최욱 씨 혼자 30몇 평 되는 아파트에 혼자 살거든요. 와, 그러지 마세요. 그런 단어가 날 죽여요.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저는 정말 그 남는 공간 청년들한테 좀 임대 주는 건 어때요? 얼씬도 못하게 할 겁니다. 쉐어하우스 아시죠? 아니야. 저 진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최소 주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1인 14DK라고 해가지고요. 14제곱미터는 돼야 되는데 14제곱미터. 그럼 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로는 한 4평쯤 되겠고 4평 조금 넘게. 이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네. 그 뉴스가 하나 좀 났던 걸로 아는데 그 고시원에 네. 뭐 창문은 꼭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규정을 좀 정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네, 최근 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때문에 네. 그 진짜 갖춰야 할 스프링쿨러나 그렇지. 그다음에 화재 안전 그리고 최소의 살아갈 그런 공간들이 네.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부터는 고시원이 적정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승인을 안 내주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노후된 고시원이나 그 고시원에 불법 시설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차원이나 그다음에 시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는 참 좋은 건데, 그렇지. 네, 뭐 창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최욱 씨는 창문 없는 고시원 살아봤습니까? 저는 창문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정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저희 과거가. 창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단 하나. 네, 그렇죠. 그리고 합판 하나로. 합판? 네. 옆방과? 옆방과 합판 하나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데는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줬나? 그때 한 28만 원, 9만 28만 원. 원이었던 걸로 얼핏 기억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창문 있는 방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시설들을 이렇게 딱 서울시가 규정을 해놓다 보면 5, 60만 원 올라가면 그 방마저 이제 못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좋게 지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좀 더 살기 좋게 바꾸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지. 뭐 그래서 월세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시장의 개념이 반영된 것 같거든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는 네. 그 기준선을 마련해서 네. 전체의 시장이 다 좋아진다면 예,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전체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웃으시네요. 네.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좋게 따로 또 바뀌고. 이런 정책과 함께 따로 구술한답니다. 안 올라가라, 안 올라가라. 아니 만약에 서울시에서 만드시든가요. 네, 고시원을. 뭐 월세 상한제 같은 것도 네. 저희가 뭐 서울시 검토는 안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상대 급부적으로 또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섣불리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을 어쨌든 추진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 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릴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돈을 빌려줍니까 서울시에서? 네, 돈을 서울시에서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보증을 저희가 써주시는구나. 보증은 다른 기관에서 해주는데 네. 네, 저희가 청년들이 네. 보증금이 사실 없어서 고시원이나 이런 곳에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굉장히 높고 보증금도 네. 높으니까 할 수 없이 월세를 많이 내고 청년들이 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증금을 만약에 쉽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자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네. 이 보증금은 반환받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이제 두 가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빌리는 걸 좀 손쉽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서울시가 좀 일부 부담을 해준다. 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 그걸요? 네. 주택보증공사에서 네. 보증을 서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해주고 이제 저희 협약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고. 네. 어차피 뭐 보증금이라는 거는 떼일 일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 네, 그렇죠. 네네. 대신 그러면 이자 부분이 이제 서울시가 좀 부담되는 건데 이자가 요즘 뭐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네. 그 부담도 그렇게 많이 센 건 아니겠군요. 예,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부담하는 그 이자율이 청년 그 신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0.98%에서 3% 연? 안으로. 네. 그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연 2%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개인은 한 9%, 0.9% 예. 정도만. 그 0.9%에서 3% 사이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기가 막히네. 보증금은 얼마까지 해줍니까? 보증금은 사실 아직은 많이는 안 해주고요. 최대 2,500만 원까지 해줘요. 보증금의 88% 안에서 이제 최대 네. 2,5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개선하려고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라는 건 상향 조정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이제 좀 쉽게 빌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약간씩 좋은 집으로 가다 보면 현재 지금 썩 환경이 좋지 않은 집들이 많이 남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은 이 정책이 청년이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일정 조건을 이제 갖추어야지 되는 거고요. 어떤 조건이죠? 반드시 박원순 시장을 찍어야 됩니까? 반드시 꼭 갖춰야 되는 조건은요. 연소득이 재밌죠? 네,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네. 꽤 많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다 굉장히 해당된 많이 것 같은데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소득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네. 취업준비생 같이 아직 한 번도 근로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네. 부모님 소득을 봐요. 아. 네, 그래서 부모님 소득이 이제 합쳐서 연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이 네, 소득은 적은데 이 네. 자산이 많은 경우가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요. 네. 제가 실제로 심사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보면은 다 봅니까? 그런 우려될 만한 상황은 거의 없는 것 그렇습니까? 같더라고요. 네. 잘 걸러내시는군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김지현 주무관님이. 네, 맞습니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모두 다 해당됩니까? 네. 근데 아직 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개선을 하고 싶어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청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좌담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대박인데 사실 알면은.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사실 빌리기가 결코 쉬운 일이 이거 아닌데. 어려운 일이에요. 돈 빌리는 게 네.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근데 이거 그 보증금으로 빌리는 것처럼 하면서 딴데 강원랜드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처음 신청을 할 때요. 네. 주택 계약을 하고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계약을 했는데 네. 만약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럼 어떻게?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요건을 이제 검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절차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렇긴 하네. 이게 보통 이제 저도 원룸 많이 살아봤는데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 두식 살림하거든요. 참고로. 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정말 뭐 몇 억 뭐 이렇게 되면 뭐 계약 전에 이런 걸 신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나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서 쓰는 날 1,000만 원 바로 입금해야 돼. 그죠? 그렇지는 않고요. 계약서 쓰는 날에는 계약금만 입금하면 됩니다. 잔금. 입주할 때 잔금.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걸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집주인 통장에 바로 들어갔다가 들어가는구나. 네. 집주인 통장에서 네. 바로 또 나중에 계약 네. 끝나면 가져오고. 그렇죠. 그럼 이걸로만 장난칠 수 있는 네. 여지는 없네요. 네. 그거는 일단은 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년 주거 정책들 정말 뭐가 있는지 오늘 좀 홍보의 기회가 좀 있으니까요. 그렇지. 네, 하나하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꼼꼼하되 아주 알아듣기 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서로 지금 미루는 상황인데요. 자, SH가 먼저 물꼬를 틀까요? 아니면 서울시가 물꼬 틀까요? 제가 먼저 SH가 갑니다. 네, 저희 공사는 서울시에 임대주택을 무조건 많이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료를 상한 선을 두어서 그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주택의 장점은 역에서 가깝다. 네. 그리고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을 새로 만든다는 거군요. 예, 새로 만드는 와, 겁니다. 이거 대박이다. 역세권에 근데 땅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대박이야. 땅 자체에 그 시행 자체는요 민간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요. 공공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사서 임대를 주나요? 아니면 제가
역세권 청년주택 담당은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아닌 거는 예. 전혀 모릅니다. 그 담당은 아닌데 민간의 자본을 투입을 하고 예. 공공이 같이 그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죠. 아. 일부는 민간이 운영을 하고 네네. 일부는 공공이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한 20층까지밖에 못 짓는 땅인데 이걸 한 40층짜리 짓게 해주고 한 15층 정도를 기부 체납 이렇게 받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군요. 그러면 네, 내가 약간 자신은 없어요. 없어 보이는데요. 담당이 아닙니다. 예, 담당이 아닌 거는 손도 안 돼요. 눈길도 안 줍니다. 손은 되는데 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식. 그렇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아름다운 겁니다.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런 거 짓는 거 오다 가다 많이 봤어요, 저는. 여기 앞에도 청년 주택 뭐 시공하고 있다고. 네네. 거기 하고 있더라고. 굉장히 위치가 좋아. 홍대 있고요? 아니 거기 우리 불고기 먹은 데 있죠. 우리 불고기 먹은 데나 가. 그 형 있잖아. 아 광흥창역 쪽에. 거기에 요거 네. 짓고 있어요. 아 그래요? 위치가 기가 막혀요. 거기 딱 써 있더라고. 청년 주택 짓고 있다고. 거긴 밤에 이렇게 홍대 놀러 다니기도 좋은데. 아 기가 그 정도면 막힙니다. 걸어 다닐 만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엄청 싸게 준다는 거군요. 임대를. 뭐 싸진 않아요. 예. 예? 뭐야? 뭐야 이거? 아주 싸진 않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민간 임대 시장에 그보다는 좀 싸게 한다. 그거보다 좀 싼 네, 정도. 80% 정도고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싸다 이렇게 딱 봤는데 비싸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은가 보네. 네, 또 정신이 없네. 나는 청년 주택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비싸다 이런 근데 분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소득에 대비해서는 이제 이 민간 임대 시장에 살 때보다는 훨씬, 비교적 싼 저렴하다. 걸로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럼- 역세권 청년 주택 요거 첫 번째입니다. 추진 요거는 중이다. 네, 요거는 이제 아직 가격은 공개는 안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시장가의 80% 정도. 네.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래도 담당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리고 다음요. 그 한지붕 세대 공감이라고 해서 그 대학가 인근에 그 고령자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집은 커요. 음.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뭐 룸쉐어링을 주선해주는 역할을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방이 있어요. 그럼 그 방을 그냥 원룸 주면 되잖아요. 고령자분들이 대학생을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예, 거지. 그런 그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대학생이 네. 저소득층이고 뭐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같이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한지붕 그걸 좀 세대 저렴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닐 거야 아마. 이건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좀 담당은 아니신 모양인데. 이건 그러면. 서울시 담당인데 혹시 아시나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 엄마 아닙니다. 서른 이렇게. 엄마 아닙니다. 초기에는 제가 들었던 네. 주무관님께 들었던 거는 그 할머니가 네. 관리비만 받고도 그냥 네. 같이 살자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둘이 그러다 사랑이 쌀통 이런 건 아니겠죠? 돌아가시는 분은 계셨었어요. 아 뭐예요 갑자기? 아니,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좀 슬퍼지네요. 네. 할머님이 네. 같이 사시다가 네. 네, 이제 밥도 해주시고 하숙생처럼. 네, 하숙 개념이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살게 되면은 물도 더 쓸 거고 전기세도 더 나올 거고 그런 부분 일부분 네. 월 한 1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할머님은 그걸 왜 하세요? 아니 혼자 살기 적적하고 예. 그 10만 원 정도 조금 더 보탬 되고 그 정도 아닐까요? 그 같이 사는 그런 온기가 필요하신 그렇지. 분들이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30만 원 받으면 되잖아 하숙을. 그러면 안 들어오지 사람이. 20만 원. 안 들어오지 10만 원에만 들어옵니다. 반드시 현대인의 청년들은 10만 원에만 들어와요. 그럼 10만 원을 써붙이면 되죠 전봇대. 아니 근데 그런 중개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런 서울시가 대학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어. 창구가 없잖아요. 예. 누가 필요한지. 그럼 대학교 가서 할머니나 할아버님이 나 방 남았는데 같이 살래? 그러면은 이제 룸메이트 구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아니, 서울시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서울시는 이미 수요를 다 시는 이제 파악하는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할머님들이 광고하는 딱지도 못 붙이는데 지금 집주인은 공고를 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받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다음에 청년들은 이제 온라인 통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다녀서 요거 혹시 그 집 방 좀 이렇게 나눠 쓰시겠어요? 이렇게 의사를 묻는다는 거지. 네, 그렇죠. 맞죠? 예. 자, 다음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임차보증금 사업인데요. 우선은 아까 청년의 기준이 만 19세에서 39세까지였어요. 그래서 이 연령대에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그 임차 보증금 대출을 이제 해주는 정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네, 그리고 연 이자 2%를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능하니까 그 서울로 이제 직장을 갔거나 아니면 학교로 오는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부모님 중에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요거 저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알려지면은 많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그 청년 임차보증금 검색을 하시면은 신청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네.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할게요. 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근데 사실 너무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에요. 아니면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그 8천만 원이요? 네,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얼마까지예요? 2억 원 이내까지 해줍니다. 와, 이거 진짜 괜찮다. 네, 그리고 이제 대상주택의 기준이 있는데요. 네. 아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최대가 1억 9천만 원까지예요.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 5억까지 됩니다. 집에 임차보증금 네, 집의 총액이 기준이 보증금의 전세 기준이 5억까지는 가능하다. 네, 5억까지 그럼 가능한. 5억 중에 아까 2억까지 2억까지는 가능하다. 네, 그랬죠? 맞습니다. 이자가 얼마라고요? 이자가 네. 아까 청년 같은 경우는 2%였잖아요. 네,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최대가 1.2%예요. 그러니까 1.2%를 서울시에서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최대가 1.2%고요. 한 1% 정도는 까준다는 거니까.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1%만 까줘도 근데 사실 굉장히 좋아요. 야, 이거 대박인데. 네. 청년 임차 보증금, 보증금.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서울형 주택 바우처라고 해서 그 주거급여 혹시 아시나요? 주거 급여요? 예. 그 뭐죠?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네. 사람이 살려면 최소한의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라는 선을 정하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뭐 장제해상급여 이런 것들이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요. 네. 저소득층의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간당간당하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5%인데요. 주거급여가. 근데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서 아주 안타깝게 못 받으시는 분을 위한 한 50% 되고 이런 분들. 예, 네네. 제도가 주택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서울형 주택 바우처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여야 하고 전세 전환 가액이라고 해서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해서 보증금이랑 더했을 때 9,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월 5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월 5만 원에서 7만 5천 7만 5천 원. 네. 조금 액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물론 예, 이것도 이미 소득이 있다는 기준 하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전년도에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주택 바우처에 받으시는 수혜자들이 거기에 흡수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000세대 정도만 흡수가 됐고 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고요. 이거와 더불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형 주택 바우처고요. 특정 바우처라고 해서 그 아동 시설이나 쪽방이나 그리고 그 거주 생활 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일반 시장으로 나왔을 때 그 생각해 보시면은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내가 아동 시설에서 18살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모아주는 돈은 월세 월 임대 보증금 500만 원에서 600만 원만 쥐어주고 이제 너는 시설에서 못 사니까 나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뭐 이거를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탕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뭐 쌍꺼풀 수술도 하고. 아유. 500 받아서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오갈 데가 없어지지. 네, 친구들이랑 막 먹고 놀고 500만 원 없어지면 이제 없어지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월 보증금 500만 원으로 전세 임대 같은 걸 얻어주지만 이제 월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12만 원에서 15만 원 1년간 지원하는 게 특정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바우처. 예. 1년만 1년이고요. 주는군요. 이제 보면은 그 사정이 있다면은 1회에 한해서 그 연장이 돼요. 한 2년까지 최대 네. 2년까지는. 네. 그래서 뭐 한부모 시설 뭐 그러니까 서울시가 인정하는 생활 시설에 계신 분들이 퇴소하셨을 때 1년 이내이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특정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금액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잘 돼 있네. 촘촘하게. 촘촘하게 구석구석 다 이렇게 돼 있네. 제 업무입니다. 요건 업무입니까? 업무 치고는 뭐 그렇게 뭐 설명이 기가 막히지는 않네요. 네, 기가 막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본인 업무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업무 치고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정책들을 좀 마련하셨는데 덜 알려진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네요. 뭐 저희가 여러 정책들 소개해드리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만 이거 좀 적극적인 마케팅을 좀 해서 뭐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집을 공짜로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이트 안에 써주시면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이 전달이 잘 안 돼.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를 쫙 밀어가야 된다고. 뭐 홍보 좀 해도 될까요? 좀 빨리 하세요 지금. 네. 저희가 주거복지 정책을 쉽게 상담하는 서비스를 하는 게 주거복지센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이제 알려는 것 자체를 노력도 하지 않고 노력은 하시는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만 하고 포털 사이트 보고 이제 막 이렇게 질문 답변만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서울시랑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에 적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들을 다 모아서 서울주거상담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조건, 소득하고 뭐 가구수나 주택 뭐 소유 여부를 필터링을 딱 하면은 나에 맞는 주거 서비스들이 쫙 나오거든요. 서울 뭐라고요? 서울 주거 상담이라고요. 서울 주거 상담. 네. 사이트를 따로 또 만들었군요. 네. 그래서, 괜찮네. 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 팀장님은 이렇게 홍보해 주셨고 또 우리 김지연 주무관님도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 짧게 하나 하시죠. 제가 청년들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네. 청년들이 그 주택 계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심지어는 계약금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안 그래서, 해봤으니까. 네, 안 해봤으니까. 저도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월세 집 구할 때. 그래서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전세 월세와 관련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네. 그 임차보증금 그 지원센터라고요. 네. 이것도 역시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오는데요. 전화하면은 그 전문 상담하시는 직원분들이 관련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손해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딜 찾으면 된다고요? 임차보증금 지원센터. 지원센터. 네. 아니면 뭐 120에 전화해도 알려주시겠죠? 네, 그럼요. 예. 네, 120이 최고야. 그러니까. 네, 다 알려줍니다. 네. 일일이 외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청년 주거 문제를 많이 또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SH공사 주거복지본부 중앙주거복지센터의 김윤지 팀장님 그리고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김지연 주무관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